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그 멕시코의 푸에르토 바야르타, 그러니까 멕시코의 서쪽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지만 블루핀 트레발리, 그다음에 잭피쉬, 또 운 좋게 그 많은 돌고래떼, 그다음에 그 참치 옐로우핀까지 하나 올리면서 그 돌고래 그 정말 보기 드문 장면까지 잡을 수 있어서요. 정말 좋았습니다. Se va a morir. Dile que se va a morir. 무게 좋다. 나이스. 자, 이 그 참치무리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제대로 한번 들어가서 물어줬어요. 로스파피쉬는 그 서식 환경, 지금처럼 그 오픈되어 있는 장소인데 그 해안가에 웨이브가 굉장히 심한 곳. 파도를 즐겨 타면서 그 파도를 타면서 그 베이트피쉬를 잡아먹고. 와! 잘했는데. 오른쪽 다 잡아내면 재미없어요. 아, 이거는 제가 그럴까봐 얼른 놔줬잖아요. 크진 않아서 그런데요. 네, 크진 않고 한 미터 50 정도 되네요. 금세라도 뭔가 물속에서 뛰어올라와 채비를 가져갈 것만 같은 포인트. 이곳에서는 과연 사진으로만 보았던 상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 때마침 바람도 잦아드는데 아유, 쫓아왔다. 아유, 쫓아왔다. 순간 루어에 반응을 보인 한 녀석. 도통 입질 한 번 주지 않던 상대가 새로운 채비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듯 거친 파도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채비를 사정없이 물고 늘어지는 녀석. 갑작스러운 침질에 놀란 듯 곧바로 여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한다. 박혔어. 야, 락. Let it loose a little bit. Sometimes they come up. 그 펜슬로 바꿨더니 바로 물었어. 혹시나 했던 채비 교체가 답을 줬다.
여윳줄을 준 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놈은 언제쯤 바위에서 빠져나올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신경전은 직접 맞서고 다툴 때만큼이나 긴장감을 안겨준다. 집중을 더해가며 상대의 움직임을 감지해야 하는 상황. 야, 앞에 데크에서 흔들리니까 뭐 그걸 제압을 할 수가 없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랄까. 노을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보트 때문에 놈과의 중대한 머리 싸움이 방해를 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훅셋에 얼마나 놀랐고 그 결과 얼마나 또 세게 코를 박은 건지. 아무리 당겨도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 꿈쩍도 하지 않는 녀석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아깝다. 무턱대고 당길 수도 없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기다릴 테면 기다려보라는 듯 버티기를 계속하는 물속 녀석. 하지만 방법이 없는 나로서는 그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던 가운데 놈이 잠시 틈을 보인 순간 다행히 놈의 머리 방향을 힘으로 돌렸다. 오케이. 오케이. 잠시나마 속을 까맣게 태웠던 놈의 정체는 과연 뭘까? 그걸 이제 확인할 시간이 됐다. 머리 방향을 바꾸고도 여에 박힌 것처럼 힘을 쓰는 녀석. 처음 경험하는 손맛이기에 사이즈를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 지금까지 만났던 것들과는 확실히 다른 상대임을 알 수 있다. Come on, fish. 핸들을 두어 바퀴 돌리는 것조차 버거운 존재. 하지만 꾸준히 감기를 몇 차례나 시도했을까. 조금씩 격렬하게 루어를 훔치고 여에 처박혀 불안함을 안겨줬던 상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근사한 덩치와 힘, 거기에 체력과 지구력까지 갖춘 이번 원정 낚시의 대상어. 이제야 놈이 만남을 허락했다. 체력을 한계치까지 쓰게 한 녀석. 그리고 드디어 놈이 몸을 드러낸다. Oh, super good body. Stop. Go, go. Thank you. Big one. 이번 원정 탐사의 목표 중 하나인 후베라 스냅퍼. 와. 나왔다 드디어. Watch your hooks, okay? 빅게임 낚시에 어울리는 훌륭한 사이즈는 물론 짜릿한 손맛까지 안겨준 물속 녀석.
소문으로만 듣고 머릿속에 그리던 존재를 이렇게 손에 넣는다. 드디어 나왔어. 좀 쉬었다. Está el señor para que te tomes una. 와, 나이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놈이었다. Pero Wow. sí, para decirle, Marin, 힘 좋네. 정말 좋네. que ese animal no lo. 야, 이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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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sí será. 어떨까 예상만 했었는데 Tenemos que soltarlo 힘이 너무너무 좋아. para que se vea más profesional. 땡큐 캡틴. 그라시아스. 이렇게 드셔야 돼. 예, 요걸 바늘 좀 뺀 다음에 That one is not gonna make it heal. 바늘 하나 부러진 거 보세요. Gonna. 야, 이거는 이 바늘 하나 부러졌어. 그 힘과 포악성이 온전히 느껴진다. Head and left.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쿠베라 스나이퍼가 이렇게 파이팅이 넘칠 줄은 몰랐어요. 대단합니다. GT는 뭐 저리 가라. 예. 동급의 GT라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정말 멋있었어요. 그 순간. 그리고 락 안에 그 처박혀서 아 이거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달래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그 참돔, 그 다음에 다금바리를 그 혼합한 듯한 그런 형상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멋있죠? 이렇게 비건 한 마리를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는 그런 경험이 저의 최종 목표이고 꿈입니다. 뭐 오늘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그 가이드가 지금 놓치는 건데. 예. I want a picture with you. One 야, on one. 야. 오케이. 우리 배 그 캡틴이 정말 포인트 차는 게 훌륭해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또 Good job, guys. 힘을 주고. 쿠베라 스나이퍼. Cuberas, Cubera. Cubera. 오케이, 그라시아스. Good job. 축하드립니다. Good job. 아, 이런 줄은 몰랐어. Dile que no lo podemos liberar. 이럴 줄은 이 정도는 안 했어. 짜릿하고 즐거웠던 오전 낚시를 마치고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다시 돌아온 모상. 역시나 화제의 중심은 오직 하나뿐. 짜릿한 한 방을 보내줬던 쿠베라 스네퍼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A ver, déjala acá por dentro. Dentro, por dentro. You gotta go up here. 40. 40 pounds. 40 pounds? When you cut this one hook. Broke, yeah. Wow. Hey, take him in the rocks. Like completely in the rocks, and he was there fighting, and I said, yeah, let it go a little bit, and just come to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오전 낚시 상황을 전하고 듣는 즐거운 시간. with all the leader was Él está bien entrenado, cabrón. es un pinche no sé qué pedo, güey. ¿Cómo están ustedes allá? Sí, bueno, bro. Una cubeta 뭐 bien 기록어까지는 아니어도 다양한 장소와 다채로운 포인트에서 낚시인들은 저마다 손맛과 즐거움을 가졌다고 한다. no, güey, y soltó la esta, güey. 바람이 불었다가 멈췄다가 날씨가 줄곧 변덕을 부려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물속 녀석들의 공격은 여기저기에서 꾸준하게 이어졌다고 한다. I saw the torso. Yo lo vi bluffing. Ahí está, era. Little Valley.
비슷한 포인트를 함께 돌고 공유하다 보니 등장하는 어종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과격하게 루어를 덮치고 당차게 힘을 쓰는 상대는 낚시인 모두의 몸과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Little video, eh? Okay. Nice, Ross. Woo! What's the line? What's the line? What's your line? 비록 휘발적이지는 않았어도 포인트를 옮길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바이트 덕분에 낚시의 긴장감이 커졌고 Se ve, Sergio. Bluefin. 사이즈가 크든 작든 이국적인 바다에서 등장하는 신기하고 새로운 어종은 원정 낚시의 맛을 한층 배가시켜 주었다. Yeah, yeah. Levántalo, güey. Ah, woo! Put your hand. Yeah. Right here. Yeah. Little video, Peters. Yeah. Dolphin! 어느 바다 어느 곳에 어떻게 대상어가 자리하고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지만 포인트라 전혀 생각되지 않던 장소에서 놈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생김새와 크기, 습성과 손맛도 제각각인 멕시코 바다의 물속 녀석들.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 늘어나는 조과에 낚시인들의 흥분도 점차 커졌다. Nice, boy. Maestro limpio in the house. Master clean. Picture clean. It's not fast. It's not fast enough to retrieve the stick. Go, Ross. 심심치 않게 찾아오는 바이트와 이어지는 손맛에 선내가 시끌벅적. Vamos, Sergio. 우리 쪽 보트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꽤나 바빴던 모양이다. He's like, send a check. Okay. I was at the video. I mean, we killed. Gonna be like, we're going.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종류도 엇비슷했지만 Vaca, vaca. 다양한 컬러와 형태의 루어를 넙죽넙죽 받아먹는 놈들 덕분에 낚시인들의 입가엔 웃음이 끊이질 Se 않았다는데 te va a ir. Se te va a ir. 물론 소소한 즐거움이 계속되던 가운데 바라던 것들도 Yeah, 간간히 Sergio. 모습을 비췄다고 하니 바로 이 녀석. Yes, IoT 500, baby. Black hole rods. 이번 원정 낚시의 공통 목표이자 대상어 중 하나인 루스터 피쉬. Ay, deja esto. 비단 우리 쪽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다행히 Yeah, 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Ah, Chero. 그리고 또다시 계속된 이동과 탐사 가운데 찾아온 또 한 마리의 물속 녀석. 완벽한 폭세 탓인지 반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재차 끌려 나오는데 Oh, rooster. Rooster is a big rooster. Oh, rooster. We got a big rooster. De la galla, de la galla. 독특한 외모와 특유의 손맛으로 즐거움에 보람까지 보탠 루스터피쉬. 그 이름과 존재 자체만으로도 낚시인들에겐 더없이 큰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Ya, ya, ya. Puedes dejarlo. Listo. Listo. Listo, listo, listo. Yeah.
그렇게 흥분과 웃음으로 아침 탐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될 오후 낚시와 다음 차례를 기약하며 이 시간을 즐긴다. Ese va para. Esa va hasta eso me va 자, 그 빅게임 낚시의 그 대표적인 파핑 낚싯대. 우리가 흔히 그 포퍼, 그러니까 그 마우스 타입이라고 그래서 그 앞이 뭉툭하게 끊긴 그 포퍼를 주로 사용을 해서 하는 낚시를 이제 그 파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은 그 부시리방어 펜슬 플러깅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플러그를 던지는, 그리고 또 포퍼를 던지는 멀리 캐스팅을 하기 위한 그 낚시를 일명 파핑 낚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낚싯대 중에 대표적인 낚싯대가 그 길이가 8피트, 8.3피트, 그 다음에 그 8.6피트, 9피트, 9.5피트, 뭐 이 정도까지 길이가 좀 긴 낚싯대도 있는데요. 그 S88, 그러니까 뒤 숫자 88은요, 길이가 8.8피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S는 그 스피닝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S라고 이렇게 영문 표기를 붙였는데요. 이 8.8피트는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무게가 85g, 90g, 95g, 100g 정도를 평균 사용을 하는데, 그 무게를 딱 바늘까지 달아서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마치 그 농어루어 낚싯대를 그 풀 세팅을 이렇게 들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 바란스도 그렇지만 이 낚싯대 플랭크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설계가 됐습니다. 저희 샤크 프로그램 그 멕시코 편에서 첫 낚시를 할 때 제가 주로 이 S88, 그 다음에 제 왼쪽에 있는 그 100이 10피트짜리를 주로 썼는데요. 이렇게 짧은 8피트, 8.3, 8.6, 8.8피트 정도 되는 것과 1002를 주로 사용을 하는 이유는요. 10피트 정도의 낚싯대는 펜슬의 무게가 한 70에서 무게가 90g 정도 그 사이대를 주로 쓰고, 이렇게 짧고 헤비한 낚싯대에는 80g 정도에서부터 약 130, 150g 정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조건에 따라서 배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는 10피트를 쓰고, 그 다음에 포인트 조건이 수심이 좀 깊어서 가까이 들어가서 그 파도, 배 파지는 곳까지 무거운 거를 집어넣어서 액션을 안정적으로 끌어와야 될 때는 88 정도를 제가 사용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낚싯대 그 정도를 갖고 있으면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부시리방어 참치, 해외에서 자이언트 트레발리, 그 다음에 100kg가 넘어가는 그 참치 낚시까지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들고서 두 가지 낚싯대를 비교를 해보이면, 자, 땅바닥에 돼 있고요. 끝에 길이를 보면은 굉장히 긴 낚싯대 같은데 끝에서 보면은 약 한 뼘 반 정도 길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실내에서 낚시 샵에서 8피트 대와 10피트 대를 이렇게 딱 들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막상 배에서 낚싯대를 들고 있으면 그렇게 길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 부담감이 가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핑 낚시에서는요,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낚싯대가 가장 우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 파핑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거는 이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S88, 8.8피트의 낚싯대 하고요. 그 다음에 10피트, 9.5, 9.2, 한 10피트 정도 대를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누구든지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낚시를 할 때 짧고 강한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9.2, 9.5, 10피트 정도의 낚싯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캐스팅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요, FTV의 그 샤크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그 멕시코입니다. 감사합니다.
쿠베라 스네퍼와의 만남을 통해 오전 낚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찾은 멕시코 앞바다. 특히나 이번엔 수심이 받쳐주는 장소에서 버티컬 지깅 낚시를 시도해 보려 한다. 과연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멕시코의 깊은 바다는 어떻고 이 속엔 또 어떤 녀석들이 들어있을지 궁금증을 가득 안고 탐사를 시작해 본다. 그런데 수심은 확실히 깊은 것 같지만 기대하던 포인트는 아니랄까. 몇 번 두드려 보니 여건이 별로다. 바닥이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 이 섬 바로 앞에 한 수심이 한 30, 40m 정도? 거기에 지깅 낚시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서 역시 뭐 대상어 좋은 그 그루퍼 종류예요. 그리고 우리 우럭 정도? 네. 해당되는 건데 좀 큰 거 한 10kg, 20kg, 30kg까지 있다고 해서 지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반응이 없네요. 바닥이 비교적 밋밋해요. 안반지형에 왔을 줄 알았더니 잠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지깅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조금 이따 나가면은 그 동쪽 직벽이고 좀 바닥이 거친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바닥 지형이 거친 지형에서 그루퍼, 뭐 부시리방어도 잘 되지만 효과적인 중간중간 흰띠가 야광이에요. 갈치지깅도 잘 되고. 자, 이동. 날씨가 무척이나 변덕스럽고 짓궂지만 일단은 탐색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질은 전무. 다른 방향에서 다양한 수심층을 그것도 각자 다른 루어로 두드려봤지만 놈들은 바깥 분위기를 읽은 듯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인다. Güey, ¿le vengo a contigo para allá? Blowfish. 보고가 왔네, 보고. ¿Qué es esta mamada, güey? Fugo tonight. Hugo. Huevo. Pavotetes ahí en el río Meca y a los perros, te comento. Sí, ya lo voy a bajar a la verga. 은근히 기대했던 버티컬 지깅 낚시건만 첫 인사를 이런 녀석이 건네다니. 덕분에 의욕이 꺾이고 오전 내내 쌓아두었던 피로가 단숨에 온몸을 휘감는다. 여기다 하기는 거의 뒷바람 같아요. 바뀐 것 같아. 뒷바람. 예,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에 근산 지형의 포인트가 있고 또 어느 곳에 쓸만한 물속 상대가 숨어 있을지 알 수 없기에 이동을 거듭하며
포인트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선장의 안내에 따라 얼마나 갔을까? 제법 수심도 나오고 비교적 복잡한 바닥 지형을 갖춘 또 다른 지깅 낚시 포인트에 도착하는데 채비를 내리자마자 한 녀석이 동료에게 달려든다. Small. Yeah, small. Let's just start. Oh, Oh, triggerfish. triggerfish. 여기서는 뭔가 될까 싶었지만 쉽지 않은 낚시가 여전히 계속됐다. 갈수록 답답함이 커지는 시간. 90m를 훌쩍 넘는 수심에 울퉁불퉁한 바닥 지형까지. 분명 지깅 낚시 포인트로는 나쁘지 않은데. 또 그때 시원하게 채비를 물고 달아나는 한 녀석. 하지만 비관 그지? 이게 진짜 이뻐. 물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기서는 그 색깔이 좀 약간 퇴색이 돼 보이는데 물속에서 보면은 정말 이뻐요. 색깔이. 반응이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대상어는 고사하고 사이즈 자체가 보잘것없는 상황. 역시나 할 수 있는 건 하나뿐. 이번엔 앞서 계획했던 대로 오전에 낚시했던 섬의 반대편 동쪽 지점에서 진짜 승부를 보려 한다. 만약 패턴이 바뀌지 않았고 루스터피쉬와 쿠베라 스냅퍼가 크게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면 캐스팅 낚시로 또 한 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크고 작은 여가 박혀 있는 것은 물론 연안권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깊은 데다 물색이 짙어 금세라도 뭔가 등장할 것만 같은 포인트 분위기인데 역시나 그때 물속에서 순간적으로 솟구쳐 올라와 채비를 슬쩍 건드리고 돌아서는 녀석. 예민한 건지 타이밍을 놓친 건지 아니면 주저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주변 어딘가 만나고 싸워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건 분명하게 확인했다. 쿠베라는데 바이트 한번 들어왔었어. 예사롭지 않은 상대가 물속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더더욱 탐색에는 점차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여기 뭐가 있는데 루스터였으면 좋겠다.
여기 또 바이트 들어왔어요. 이번엔 또 뭔지. 대상어라 짐작되고 확실시 되는 녀석들이 연거푸 숏바이트를 보내서일까. 여느 때와 달리 캐스팅 한 번, 릴링 한 바퀴에도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어느 쪽을 먼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아, 저기서 계속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코베라 같진 않았어요. 과연 어디에서 올지 궁금해지는 시간. 숨바꼭질과도 같은 낚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큰 바위들이 군데군데 배치된 곳 주변을 두드려 보는데 순간 손살같이 다가와 채비를 물고 늘어지는 녀석. 하지만 루어를 덮칠 때의 과격한 모습과는 달리 그다지 힘을 못 쓰고 맥커렐. 손 조심하세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이 녀석. 아니, 어떻게 맥커렐으로서. 예. 정확히는 스페니쉬 맥커렐. 우리로 치자면 동갈 삼치라 불리는 녀석인데 사이즈가 작아서인지 힘도 별로였지만 그 어떤 놈보다 날카롭고 촘촘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 파이팅 할 때보다 오히려 랜딩하고 나서 더 주의해야 하는 상대다. 야, 펜슬이 아깝게. 사이즈 좋은 그루퍼나 스네퍼종을 기대했건만 긴장감은 이내 허무함으로 바뀌었다. 물어주고 대접도 못 받아야 해. 설마 이런 녀석들만 있는 건 아닌지. 숏바이트를 보내던 정체가 예상 외의 존재로 밝혀지자 점점 의심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나니 다른 놈들도 덩달아 입을 닫은 모양새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갔었으면 싶었는데 지금 그 동쪽에서 바람이 오후에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바람에 배가 너무 밀리니까 이 캐스팅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연안 쪽으로 자꾸 붙으니까. 그래서 조금 아래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저 위쪽으로 가서 차라리 바람을 뒤로 맞아가면서 그 파도가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섬 가까이 붙였으면 싶었는데.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포인트 자체가 무척이나 제한적인 상황. 일단은 여기서 좀 더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선장의 지시와 안내를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에 뭐라 꼬치꼬치 요구할 수도 없으니 그저 바람이 줄어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바다가 다시 안정을 되찾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던 그때 야, UPD 뭐해? UPD 뭐해? 뒤에 찍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한 편짜리인데. 자, 한 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젠 별놈들이 다 달려든다.
아니 이렇게 커트를 하시면 어떻게 지금 다 찍고 있었는데 미안해. 아 진짜 내가 잘못했네. 제가 타이밍 딱 맞춰서 다 찍고 있어. 이런 게 돈갈치예요? 아, 내 입이 한편 말아먹었네. 참나. 이게 라스트 씬이었는데. 그림이 진짜 멋있었는데 깜짝이. 아 여기 좋아요. 나올 것 같아. 흐려진 날씨처럼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대단한 녀석은커녕 흥미로운 장면까지 코앞에서 놓치게 되자 머릿속엔 계속 아쉬움만 커지고 몸에는 무기력한 기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에이, 동편집에 그냥. 그런데다 덩달아 입질도 없다. 아니 그거 하나 건졌는데. 저기 그거 하나 건졌는데. UPD 편하게 해줄게. 통으로 날려. 아 진짜 어떻게 아 힘들어. 네. 왜안 하지? 바꾸려고 너무 힘들어. kokko. 이게 하루의 마감이 된 시간은 몸이 말해주네. 하루의 마감을 언제 해야 되는지는 몸이 벌써 알아요. 노곤노곤합니다. 아니 그래도 외국 나오면 다들 많이 잡는 줄 알잖아요. 아, 그게 항상 그게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야, 이게 해외 가면 잘 나오는 거 아니냐고 던지면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의 부시리 방어 정말 많고 그 손맛이 더 좋다고. 이렇게 해외 나와서 대상어로 하는 이번처럼 쿠베라 스네퍼, 그다음에 루스터 피쉬 이런 거는 그 뭐랄까 절대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그 희귀어종 빅게임 피싱 매니아들 중에 정말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저처럼 찾아다니면서 이틀, 3일, 4일에서 그 한 마리를 낚아내 보자고 오는 거지. 그리고 참치도 그래요. 참치가 많이 몰려 있다고 미끼를 살아있는 미끼를 내리면 톡톡 물어줄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나도 한번 가서 잡아봐야지. 그리고 나도 가면 충분히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십시오. 저게 그 연낚시 카이트 대신에 지금 헬륨 가스를 풍선에 넣어서 그 풍선이 떠서 쭉 저 멀리 흘린 다음에 저 미끼가 그 표층에서 간신히 살랑살랑 떠 있을 정도